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성수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인데요. 네, 이번 세션에서는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AI ML에 대한 부분이고요. 특히 게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몇 가지 예제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ML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별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활용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에까지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뒤에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AI와 ML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게임 쪽에서 AI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1951년이죠. 그때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이제 체커 게임을 이제 컴퓨터로 이제 구현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 게임상의 AI가 시작되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하게 체커라든지 체스, 최근에는 많은 화제를 가져왔었던 바둑까지 이런 게임 쪽에 이제 AI랑 또 ML을 이제 많이 적용하려는 노력을 했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임 AI가 한정된 게임의 룰,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AI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만, 요즘에는 그런 순수한 의미의 AI와 게임 안에서 AI가 서로 만나고 접점이 계속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안에서 우리가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일단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AI는 여러 영역에서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 서버, 지역적 안배라든지 아니면 수량적 할당,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AI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감으로 유럽에 한 20대 넣고 미국에 한 40대 넣고 한국에 한 30대 넣고 이런 식으로 하던 게 이제 데이터 기반, 그리고 그 데이터에 AI를 접목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확인해서 한국에 몇 대, 유럽에 몇 대, 또는 미국에는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것까지 이제 판단하는 영역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흔히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요청이 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게임 로그의 분석, 여러 가지 시스템 로그부터 시작해서 게임 액티비티의 로그에 대한 분석들, 이런 영역에서 이제 AI를 많이 활용하려고 시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로그 분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날리틱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분석은 여태까지 많은 시도가 있었고 많은 결과들이 있었지만은 아직 AI를 활용한 부분들은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들이 많고, 아직은 어떤 모범 답안 같은 형태는 좀 나오지는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가 어쨌든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구 분석 통해서 아까 바로 이전 시간에 했었던 이제 핵유저의 확인,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플레이어의 확인,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사업적으로 많은 관심을 또 가지시는 이제 게임 내 경제의 AI를 접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금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 내, 그러니까 순수한 게임 내 재화의 소비 촉진, 이런 걸 통해서 게임 내 경제를 조금 더 안정화시키거나 조금 더 제어 가능한 형태로 이제 가져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게임 콘텐츠 안에서 AI를 또 확인을 많이 하는데요.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를테면 NPC들의 이제 행동 양식, 또는 몹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까지는 단순한 트리거 형태로 만약에 이 지역에 100명이 있으면 몹 몇 개를 나타내라, 몹 몇 개를 넣어라, 또는 보스 몹의 시작 HP를 10% 더해라, 20% 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갔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램 유저가 들어올 때랑 저램 유저가 들어올 때에 대한 어떤 판단하기가 이제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숙련도 실제로 행동이 아니라 어떤 사후 스탯을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AI를 통해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유저들이 어떤 수준의 이제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NPC한테 어떤 더 추가적인 HP를 주든지 추가적인 데미지를 주든지 아니면 빼든지 하는 그런 판단, 또는 지역에 있는 리소스를 더 넣든지 말든지 그런 부분들을 넣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트리거였으면은 채광 스킬이 있는 사람 100명 들어왔다고 이 지역에다가 갑자기 광석을 넣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면은, AI가 들어가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채광 스킬을 다 갖고 있긴 하지만은 얘네들이 최근 얼마 동안 채광을 안 했어. 그러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넣는 그런 이제 시도를 많이 하는 거죠. 뭐 경제 관리 같은 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AI의 활용도가 또는 중요도가 이제 커지고 있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과 저희 이제 AWS 게임팀과 이제 같이 어떤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직 어떤 정형화된 툴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같이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또 AI와 ML을 얘기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 AWS 상에서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여러분들께 활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선 AWS에서는 순수한 AI ML 플랫폼도 물론 제공해 드립니다만, 그 AI ML이라는 플랫폼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영역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이제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한 세이지메이커 같은 어시스티브 툴, AI 활용을 더 쉽게 도와줄 수 있는 툴들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물론 이 세이지메이커란 툴이 AI 자체를 쉽게 제공하는 툴은 사실 아닙니다. AI라는 영역은 아주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뭐 요즘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로 가보면은 뭐 단기 완성 AI ML 전문가 뭐 이런 광고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 공부해가지고 AI ML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은 그분은 여기 있으실 또는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고, 저희 AI ML 전문가들 분들 보시면은 전부 다 그 명함 뒤에 PhD 어쩌고 저쩌고 다 붙어 있어요. 그 정도로 고난이도의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못하게 할 수는 없죠.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고 어떤 간단한 로직을 통해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세이지메이커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저희들 여러분들의 이제 뭐 담당하시는 그 AM이나 또는 SA와 함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구현 또는 POC 등등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AIM을 어떻게 하지 하던 부분들을 이제 AWS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단순한 쿼리 방식,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쿼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분석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AIML이라는 이 툴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이제 만든 툴은 이제 세이지메이커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이미 존재하는 몇 가지 알고리즘을 그냥 응용해서 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이제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한번 돌려본 분석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100% 이거다라고 이제 보시기보다는 누구라든지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일단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개선해 나가는 거는 이제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라면은, 그 필터링 할 수 있는 항목을 정말 감을 잡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세이지메이커를 통해 가지고 일단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파라미터 튜닝을 해보는 형태로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찾아가 본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큐에 이게 정답이 나오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대충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게임 로그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걸 찾아내는 게 목적이 됩니다. 사용자 이제 뭐 행동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정상적인 행동이랑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이제 판단을 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현을 할 때 보면은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판단된 패턴 이외에는 비정상이라고 판단하고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패턴을 먼저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패턴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를 적용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예를 들면 핵유저 이런 걸 찾는 것이 이제 AIML에 적용하는 어떤 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저희가 이제 또는 우리가 구현을 할 때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는 걸 하게 되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비교 셋과 비교를 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범위의 대답이 나온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활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게임은 변하고 사용자의 행동 양식은 계속 변하니까 그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재학습을 시키고 재검증을 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 이제 서로가 같이 발전해 나가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그 세이지메이커라든지 저희 AWS AIML 서비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니티 게임 에디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3D 게임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었죠. 물론 세이지메이커가 그 유니티 에디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유니티 에디터를 써서 게임을 만들면서 정확하게 밑에 하단에서 DX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OS 또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iOS에서 어떤 식으로 하단에서 그 3D 함수가 호출되고 그 어떤 식으로 GPU 콜이 들어가는지 자체는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로직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1:1 대응은 아니겠지만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유니티라는 어떤 툴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플레이스테이션 어셈블러를 입력을 하면서 게임을 만들고 있을 거고 아직도 부두3에서 도는 게 아니 지포스에서 도는 게 왜 RX에서는 안 도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DX라든지 이런 유니티가 많이 없애주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또는 조금 더 폭넓게 다양한 게임에 접근을 만들고 사용자에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 시간에 봤었던 데모 아키텍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그 키네시스 뭐 이런 것들은 다 떨쳐내고 딱 이 부분입니다. S3에 들어간 데이터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정형화가 되어 있겠죠. 그 데이터를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뭐 아까 이전 시간에처럼 뭐 팬시하게 어떤 뭐 그래픽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이 데모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어떻게 데이터 소스를 읽어오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시간 만드는 게임 로그 기반이고요. 말씀드린 데처럼 데이터 형태는 게임 서버에서 제이슨 포맷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전처리하는 부분은 전부 다 생략을 했습니다. 전처리가 돼가지고 단순히 그 뭐 CSV 또는 일정한 규격화된 형태로 지금 S3로 올라가 있는 거고요. 이런 정형화하는 부분은 키네시스 람다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데이터에는 이제 플레이어 위치 정보 로그들이 있을 거고 틀 정보가 있을 거고 이번 데모에서는 이제 위치 정보 로그를 통해 가지고 얘가 이제 뭐 스피드 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동 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기계 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파악하는 형태를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AI를 통해서 얘는 핵, 얘는 정상 이렇게 그 바이너리식으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얘는 정상일 확률이 90%, 비정상일 확률이 10%, 얘는 정상일 확률이 20%, 비정상일 확률이 8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데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AWS 서비스에서 네, 그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하고요. 세이지메이커에서 그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노트북을 하나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주게 되고요. 이제 샘플 노트북들 중에서 제가 했던 게 세이지메이커 파이돈에 들어있는 뭐였더라? DNN 클래스파이어, 아이리스 DNN 클래스파이어로 이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화면에서는 이제 게임 데이터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다 우리가 결과물을 저장할지를 이제 지정을 하는 그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런 해주면은 변수들이 이제 초기화가 되고요. 두 번째 항목에서는 이제 어떤 로직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할지, 그다음 어떤 인스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할지, 그다음 얼마나 트레이닝을 할지, 그다음 얼마나 검증을 할지 등등을 이제 지정을 해주고 돌려주게 됩니다.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라이브러리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이런.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데이터 파일 포맷들을 지정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보통 그 GPU가 없으면은 이렇게 간단한 트레이닝에서도 한 측정해 본 결과 한 1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한 2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데이터인데요. 일단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나오는 빨간색은 그냥 메시지. 왜 로그 아웃풋을 빨간색으로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앞에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만들어 놨던 검증 데이터셋.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를 만들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셋 70%, 기존에 있던 데이터,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셋 30%로 나눠가지고 임의로 균등 분배가 되면은 70%에서 트레이닝하고 30%에서 검증을 하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맞는다 싶으면은 이제 디플로이에서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검증 데이터도 이제 돌립니다. 한 5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쭉쭉쭉쭉 올라가서 네. 동영상 편집의 기술로 중간에 이제 시간 낭비하는 걸 전부 다 없애줬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부분. 네. 이 하단에 있는 제일 맨 밑에 있는 영역이 바로 이제 실제 위에서 훈련한 그 AI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거죠. 여기서 했던 데이터 형태는 대충 이렇습니다. 그 지역 타입을 그냥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공 숫자를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가 어시스트 부스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2라는 어떤 지형에서 3칸을 움직였고, 그 다음에 그 도움을 받은 사용자라는 느낌으로 이제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있는 함수를, 그러니까 예측 함수를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제 이 사용자의 행동 패턴 같은 경우에 이게 정상적인 행동 패턴인지 또는 핵 행동 패턴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스크롤을 해야 되는군요. 약간 밑으로. 네, 스크롤을 해서 보면은 밑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벨 0, 라벨 1, 라벨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라벨 0는 저희가 비정상인 경우, 그다음에 라벨 1은 이제 정상인 경우로 이제 정의를 해놨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 거리를 조금 더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부스트를 안 받은 걸로 이제 수정을 했네요. 해보니까 아까와는 달리 비정상인 경우로 스코어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시 보면은 조금 전에는 부스트를 받았을 경우에 그 제로에 대한 스코어가 0.01이고 1에 대한 스코어가 0.98인데 그 부스트를 받았다라는 파라미터를 제거하자 그게 역으로 제로라는 파라미터가 0.95 확률이 되고 1이라는 파라미터가 0.03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즉 이러한 사용 패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트레이닝 세트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2번 그 지형 타입에서 한 칸 또는 두 칸을 움직일 수 있다. 세 칸 움직이는 거는 뭐 안 된다라고 이 AI/ML 함수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밀어 넣었을 때 어시스트를 받았다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얘는 정상적인 움직임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어시스트가 없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은 지형 2번이라는 타입에서 한 칸을 움직이는 경우는 많이 집어넣고 두 칸을 움직이는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 적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트를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 그 결과가 유효한지 안 유효한지 등등에 대한 정보, 그 로그 데이터가 밀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얘는 그러면 2번 지형에서 3칸씩이나 움직인 경우는 없는데 특히 어시스트를 받았을 경우에는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시스트를 안 받았을 경우에 명백하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안에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레벨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다음에 직접 저희 AM이라든지 이전 쪽으로 이제 요청을 하면은 저희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가서 여러 가지 설명 또는 POC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만약에 보실 수 있으면은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 아까 이전 시간에 봤을 때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들어가서 쿼리문에 정상적, 비정상적인 어떤 파라미터를 분명히 넣었어야 돼요. 얘가 몇 칸 이상 한 번에 움직였으면 에러다, 아니다. 근데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심되는 한 계열의 데이터들을 추려낼 수가 있고 그 추려낸 데이터들에서 얘가 몇 퍼센트의 확률로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를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I/ML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명백하게 흑백 논리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게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결과는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이 계속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단순하게 1.0에 있었던 콘텐츠로는 뭐 지금까지 데이터가 맞았겠지만은, 그래서 1.5 콘텐츠 집어넣으면서 뭐 신발 부스팅이라든지 이런 아이템을 들어갔으면 분명히 데이터의 그 형태가 달라질 거고 피드백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재학습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정의를 만들거나 또는 새로운 로직을 집어넣고 학습시키고 적용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죠. 즉 이제 한번 만들고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여기 이런 과정은 저희들도 즐겁게 한번 같이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AI 자체, 세이지메이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채팅과 AI 서비스, AI/ML 서비스를 이용한 여러 가지 채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채팅 자체는 1973년에 일리노이스 대학교에서 그 학교에 있었던 플라토 시스템 상에서
온라인 채팅이라는 컨셉이 처음으로 제시가 되었고 이제 들어왔고요. 게이밍 하면은 이제 채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절대로. 그리고 2003년에 저는 파이널 판타지 11에서 온라인 다국어 채팅 실시간 번역 서비스가 된다는 광고를 보고서 흥분을 했었습니다. 이야, 내가 영어로 넣으면 일본어가 나오고 일본어로 나오면 미국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딱 들어갔더니 풀다운 메뉴로 채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일반 채팅은 자기 언어끼리만 가고 그 인터내셔널 서버에서 뭐 다국어 채팅이 된다고 딱 들어갔더니 채팅은 이제 풀다운 메뉴로 해야지만 다국어 채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AI를 통해서 AI 서비스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새로운 형태 채팅이 가능한 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의 아마존 AI의 트랜슬레이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음성챗 같은 거에 비해서 이제 뭐 제약이 약간 있긴 합니다만 내가 직접 다 입력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 챗 서비스, 저희 AI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트랜슬레이트, 트랜스크라이브, 그 다음에 컴프리헨드라는 세 가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다양한 채팅 메시지를 번역하거나 뉘앙스를 파악하거나 어떤 그러한 형태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겠죠. 또한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크라이브를 통해서 그 TTS 세 가지를 묶어서 전 세계 누구와도 이제 채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물론 아직 개발 중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죠, 현재는. 자, 아마존 트랜슬레이트를 통해서 다국어 채팅 서비스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아마존 컴프리헨드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입력한 콘텐츠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 어떤 기분으로 입력을 했는지,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채팅에서 조금 그 어그레시브한 채팅, 부모님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미리 마스킹을 하거나 미리 표시를 해서 사용자가 내가 진짜 한번 봐볼래, 쉽게 뭐라고 했는지, 이런 경우 아니면은 마스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한글판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언어 기반이고요. 네. 일단 트랜슬레이트라는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트랜슬레이트가 저희의 이제 머신러닝 항목 밑에 있고요. 트랜슬레이트 서비스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냥 스탯들을 그냥 언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번 했는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코스트가 있는지. 그래서 콘솔에서 지금 여러분께서 이미 이제 지혜가 됐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트 데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소스 랭귀지는 영어에서 다양한 언어로, 또는 다양한 언어에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양한 언어에서 다양한 언어로는 완벽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영어로 입력을 하니까 독일어로 뭐라고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썼는지. 근데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겟 랭귀지도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언어들을 나오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또 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언어들을 아마 맞는 중국어겠죠.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API 액세스를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쉽게 또는 간단하게 이런 트랜슬레이트 서비스를 이제 묶을 수도 있겠죠. 네,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저게 정상적으로 갔다 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도하고는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중국어로 번역한 내용, 그거를 다시 영어로 번역해 보니까 제가 오리지널 텍스트가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갖고 있는 컴프리엔드라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각 문장 또는 한 단락의 뉘앙스, 어떤 의도 또는 안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이제 파악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샘플 텍스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역, 사람, 시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키워드로 또는 엔티티로 다 파악을 해서 이제 돌려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적인 몇 가지 문장을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문장을 입력을 했을 때 이것의 센티멘트, 그러니까 뭐 뉘앙스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뉴트럴, 중립적인 게 83%예요, 지금. 그래서 긍정적인 의도가 0.15%.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뒤에다 욕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네거티브, 즉 부정적인 뉘앙스가 51%로 올라갔어요. 뉴트럴이 37%. 즉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 또는 긍정적, 부정적 아니면 뉴트럴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델링 등을 좀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게임의 콘텐츠에 대한 약간 설명이긴 한데요. 특정 게임의 콘텐츠에 설명을 했을 그 문장을 넣었을 때 여기서 그 어떤 키 단어, 중요 단어들을 다 찍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각종 조직이라든지 시간 또는 이런 키워드들을 다 파악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들은 이제 CS 같은 거 할 때 또는 유저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유저가 필요로 하는 또는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툴들이 그렇듯이 이제 100% 여기만 의존할 수는 없겠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AI를 활용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특히 다국어 서비스가 이제 기본이 되고 있는 오늘 이런 그 도와주는 툴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사용자와 이제 가깝게 사용자 그 관계를 개선 또는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UX랑 AI라는 부분인데요. 아마존 AI 솔루션 중에서 이제 보이스 커맨드 등이 있습니다. 데스티니2라는 게임 아마 아실 텐데요. 데스티니2라는 게임이 아마 작년 리인벤트 때 여러 가지 얘기가 그 데모에도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알렉사를 통해 가지고 특정 단어에 반응하는 통해 가지고 그 게임을 하면서 이제 UI 화면 클릭을 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음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커맨드를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상적인 화면 시각화하기 어려운 어떤 커맨드들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마 게임 좀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 와우가 루아를 통해 가지고 각종 애드온을 지원할 때 사람들이 와 씨 장난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5년쯤 지나니까 애드온 한 5개 정도 넣지 않으면 게임 진행이 안 되고 애드온 5개 정도 넣으니까 화면에서 적이 안 보이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었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보이스 커맨드를 통해 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존 AI 서비스 중에 렉스, 그 다음에 알렉사 렉스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자 입력된 명령을 스킬을 통해서 그 게임에 이제 적용하고 실행하고 하는 형태를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스티니2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를 이제 뭐 스피커 형태로 팔기도 했는데 그 스피커 퀄리티가 조금 아쉬웠죠. 하지만 여러 게임의 가능성들을 많이 제시를 해줬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걔네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의도를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t's your turn. Just need a 4 and a 5.
Okay, it's 2 words. It's a hamster. No, a gerbil. Squirrel. Fine. Next question. Who was the U.S. president in 1950? Eisenhower? Campy, I see you back there. Whatever, man. Another round. Alexa, let's play a game. Sure, let's play a game. This is Jeopardy! Let's see what our clues are today. Ahoy, matey! Welcome to Nickelodeon SpongeBob Challenge! Welcome to the revolution. Friend, let me ask you again. Are you a 1 or a 0? Steve, this is Martin Collins. ISS Pit Dragon, come in. Cerise live on Europa! What two things are combined to make a spork? Eyes up, Guardian. Let's show them what we got. 뭐 간단하게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작년에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알렉사라는 이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이스 어시스턴트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게임과 이제 연동을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제시를 했었고요. 뭐 한국에선 별로 뭐 인기 있는 게임들은 아니겠지만 제퍼디라고 해서 이제 뭐 퀴즈쇼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스피드 퀴즈 이런 것들을 알렉사의 보이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게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린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뭐 시간은 거의 다 되었고 이제 2가지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께 경품 추첨을 하는 그게 하나가 남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끝나자마자 지금 나왔던 데스티니 2를 이제 하러 가야 되는 이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마침 뭐 데모도 있고 하니까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 이걸 기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게임에서 되는지를 한번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Ask Ghost what my milestone is. 알렉사한테 물었어요. 지금 The Red Legion has the Almighty, a weapon that can destroy the sun. We need help. Let's look for it on Nessus. They say it's a beautiful place, teeming with life. Zavala thinks we may find a friend there. 그러면은 제가 어저께 유토피아를 깼기 때문에 다음 퀘스트가 이제 준비되었다라고 이제 고스트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게임 자체가 뭐 한국게 아니다 보니까 영어로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어저께 아이템들을 꽤나 먹었으니까 제 캐릭터 무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Alexa, tell Ghost to equip with my best weapon. I'm not quite sure how to help you with that. Alexa, ask Ghost to equip my best weapon. Titan, time to do some damage. 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높은 랩 무기들로 다 옮기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좀 부셔보자라고 메시지를 남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어떤 인터랙션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게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변환이라든지 아니면 모드 변환, 아니면 퀘스트 종류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웨폰으로 갈지 아니면은 그 물리탄 중심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서로 바꾸는 거를 마우스 클릭 또는 패드 클릭 없이 보이스로 그냥 다 처리를 해버리고요.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게임 흐름이 편하죠. 거기다가 이 게임 F1 눌러가지고 화면 캐릭터 바꾸고 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보이스가 없으면은 진행하기가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오늘 거는 이렇게 다 마치고요.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모바일이나 QR코드로 어쩌고저쩌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은 저희 소셜 채널에서 나오고, 그 슬라이드 쉐어에서 모든 거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담당 AM 또는 담당 SA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그러니까 오늘처럼 100에서부터 200, 300, 400 레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렇게 두루두루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딱 관심이 있으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